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입니다. 뭘 믿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재명이 상당히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죠.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는데도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명분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자,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도 명분은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그럴듯하게 검찰개혁이라고 걸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겠죠. 자,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도 경찰을 믿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만 경찰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을 폐지해버리고 결국 경찰을 믿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과 약자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정청래가 만약에 호남 세력이라면 이재명이 과연 저렇게 느긋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청래는 친노 세력이고 지금 약속대응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느긋하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모두가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느긋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 반도체 폐부로 호남 민심을 지금 거의 돈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호남 반도체 폐부로 호남 민심을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호남 사람들은 아마 정청래를 더 찍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호남 반도체로 호남 민심을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더 많고, 공수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친노 이재명은 더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폭락을 해도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호남 세력 문재인 친노 세력의 배신자죠. 문재인을 심판하면은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을 심판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심판을 믿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보안수사권 폐지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결국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방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만약에 한동훈이가 부산 북갑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재명이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끝까지 방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을 믿고, 장동혁 민주당의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장동혁만 국민의힘에 대표로 딱 앉혀놓으면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한동훈 방어는 장동혁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는 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속으로는 국민의힘 장동혁이가 계속 국민의힘을 장악해 주길 바라겠죠. 이 정치인들이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 목적은 따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무성에도 지금 명분이 한동훈한테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겉으로는 지지하면서 뒤로는 김무성 졸개들을 시켜서 한동훈의 입당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여유를 부리는가? 믿는 게 있으니 여유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가 정말 호남 세력이라면 절대로 친노 이재명이가 여유를 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정청래는 약속 대련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뭘 믿고 밀어붙였는가? 결국 장동혁을 믿고 밀어붙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한동훈이가 부산 북갑에서 돌아왔고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려다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동훈이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재명이 먼저 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호남 민심은 800조 호남 반도체 폐부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남 민심은 잠시는 통할 것이나
어차피 친노의 정적은 호남 세력이고 호남 세력의 정적은 친노입니다. 반도체 폐업이 결국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폐업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첫 단추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군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무안군에서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무안군수가 아예 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안군이 이미 처음부터 싫어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동작전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거 주한미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에다가 지금 삼성과 SK가 투자하길 원하지 800조를 한국에 투자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가 함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찬성하나 원전은 반대한다. 이것이 바로 광주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반시설부터 주민 설득까지 계속 난간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이 광주 군공항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2030년이 되어도 군공항 이전이 제대로 될까 저는 의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재명은 군공항 이전을 마치 전격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처럼 하란 말입니까? 주 근로시간도 광주는 예외로 한답니다. 근로자한테 물어봤습니까? 거기는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사고가 나면은 그거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이미 사고가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고요.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약자 피해가 눈에 보이듯이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노무현 사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 혼란과 약자 피해가 눈에 선한데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재명은 이미 스스로 탄핵의 길목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호남 사람들은 결국 잘 안 속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호남 사람들이 오히려 친노 이재명을 더더욱이 심판하려 탄핵하려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요. 자기 총선 때가 되면은 이미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한 175석 정도는 민주당을 박살내고 175석 정도는 국민의힘이 얻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모든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죠. 민주당 특급 도우미 역할을 장동혁이가 끝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장동혁이는 머지않아 물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재명에 떨어진 지지율은 문재인을 심판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지금까지 이재명이 끌어올렸던 이재명의 지지율은 김용범 레버리지로 이미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정치인의 명분은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목적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 보이지 않는 목적을 지난 8, 9년 동안 우리 정치는 구독자분들께 국민들께 읽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핵을 제거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중국이 서로 몰래 불법 무기를 중국이 이란으로 지원하고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생산되는 90%의 석유를 모두 중국으로 몰래 밀수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란에서 불법 수입되는 그 원유로 경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고요. 반대로 이란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출되고 불법 지원되는 무기로 혁명수비대 그리고 헤자볼라들이 이란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불법 무기 수출을 막고
중국으로 불법 밀거래되는 석유를 차단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도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서 결국 이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친 목적은 명분은 핵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란에서 생산되는 90%의 석유를 불법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조선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반대로 중국에서 이란으로 수출되는 그 불법 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야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란은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석유값,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대한민국 언론들은 모두 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것이 반도체를 띄워서 결국 중국 경제가 언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 반도체는 거품일 뿐이고요.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이란 경제도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역봉쇄하고만 있으면은 결국 시간은 트럼프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추락한 경제를 감추기 위해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 것이 바로 창신 메모리를 띄워서 중국 경제가 건재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는 지금 무너지기 일촉즉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란 경제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체스를 두듯이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하고 있으면 이란 경제, 중국 경제는 저절로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모든 승리는 이미 눈앞에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가만히 둬도 이란 경제는 스스로 무너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고요. 중국 경제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은 이란의 국영방송처럼 이란을 두둔하고 중국의 속국처럼 시진핑의 무너지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이 모든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을 다 이겨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이란 경제요, 중국 경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좌파들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좌파 손잡고 있는 김무성 배신 세력도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토사구팽,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이용해서 토끼사냥 박지원 호남 세력과 김무성 배신 세력을 심판할 것이고요. 모두 심판하고 나면은 결국은 한동훈과 박근혜가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